삼부토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시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3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부토건 7%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 달고 눌리면서 오늘 2.48% 상승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급등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물타기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삼부토건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아직 정확한 이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삼부토건은요, 정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정치랑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조작 의혹에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하면 이때는 사실상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일 잡히지도 않았죠. 아직까지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총리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한덕수 총리가 요번에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 이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견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됐죠. 자, 이 날짜가 지정이 되고 그 사이에 이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냐 안 되냐.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명이 됐을 때는 기각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떤 영향? 악영향. 만약에 마찬가지로 임명을 보류를 해요. 선고일이 되기 전까지. 그러면은 기각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악영향이 아니고 호재로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 내용 똑같이 오늘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3월 24일이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속보 올려드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우선 주가에 아주 큰 변동성은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탄핵 기각에 대한 언플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근데 일봉상 요 5일선, 자, 여기 있는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요. 위에 있는 게 11선이에요. 자, 이 선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40원을 돌파하면 그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급하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겨드렸었고 11시 54분에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삼부토건 신중하게 보는 이유가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총리로 다시 복귀를 한다. 현재 최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5일선 11선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440원 구간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440원 구간이 자 이전에 쌍바닥을 찍었던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이탈이 됐죠. 쌍바닥을 찍고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이탈이 됐다. 그럼 다시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작년이었죠. 이 속토방에서 최초로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을 때가 650원. 자,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분봉 차트예요. 이때 날짜가 2024년도 11월 6일이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은 650원 돌파 시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가 일단은 매물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결국에는 돌파를 했어요.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자, 요거 똑같이 분봉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 금액이 658원이었어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 밑에 거래량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써서 끌어올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66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고 3부토건 매물대인 650원 돌파 후 지지를 받고 있다. 장중에 늘릴 수도 있겠지만 종가상 650원 안착을 하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재건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 넉넉하게 66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자, 이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같은 날이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눌림목 나오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놔줍니다. 더 이상 추가 매수 타점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일봉 차트죠. 자, 702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11월 12일이에요. 11월 12일 날. 자, 요거는 일봉 차트랑 같이 볼게요. 축소를 해서 요날이죠, 요날. 이날 고점이 1630원이었어요. 요날 1630원. 자, 이때 제가 1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 노란색 박스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자, 이때 당시 1489원. 계속 여기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였는데 자, 이때 제가 절반 비중만 분할로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다가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분할 매도 후에 남은 비중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 맞고 눌릴 가능성도 커요. 자,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분할 매도 이 분할 매도는 좀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간에서 욕심 부렸다가 돌파하지 못하면 눌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러한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을 때 분할 매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눌리면은 이미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면서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손실권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못 버티고 그냥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손절을. 만약에 이 구간에 절반 매도하시면은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 내가 분할 매도했어요. 근데 뚫고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분할 매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을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돼요. 이때도 수익, 이때도 수익입니다. 반대로 요 구간에서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까지의 수익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습관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시간이 9시 10분이었는데요.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보시면은 12시 9분이죠. 자, 이때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를 뚫었어요. 매물대를. 근데 제가 왜 여기서 1600원 부근 아까 고점이 1630원이었죠. 근데 제가 왜 전량 매도를 쳤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검은 선 240일 장기 이평선이에요.
원래는 강력한 지지 구간인데 이탈이 되는 순간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저항 구간 돌파는 했지만 242평선이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윗골이 달고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 매도 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소름 돋게도 윗골이 달고 딱 여기 맞고 쭉 밀려버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지금 이 자리 왜 440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브리핑 자료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삼부토고는 이 정치랑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삼부토건의 주가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기각된 거 좋아요. 다만, 자,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선고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대기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지 이 계좌 손실률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러한 구간,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아 이제 반등이 나타나겠구나. 자 이런 생각하시면서 무지성으로 물타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요 옆에 배너 보시면요. 김프로 직통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4096-9493번으로 3, 9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 소통방 입장 링크는 걸려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입장에서 스팸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광고 메시지, 영업하시는 분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산불하고 문자 보내주신 거, 저희 구독자이신 거 확인되신 분들만 좀 빠르게 승인 처리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096-9493번으로 산불하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자, 이 공시 내용 보시면요. 기타 경영사항, 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공시입니다. 바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공시예요.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당사는 2025년도 2월 24일 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2025년 2월 25일 보전 처분 그리고 2025년 3월 6일 날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서 정기 주주총회는 미개최 예정이고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서 2025년도 3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일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자 보세요. 2024년도 12월 31일 날 종료되는 사업 연도의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가 않아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되고 있다. 추후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즉 외부 감사를 시행을 했는데 아직 감사가 미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됐다. 결론은 이 외부 감사가 끝나서 감사 보고서를 수령을 해야지만은 공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부토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제가 이 내용, 이 감사 보고서 다시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로 죄송스럽긴 한데
자, 작년에 12월 달부터 보시면요. 이때 보세요. 12월 2일 날부터 보세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 휴전이 시사하면서 재건 관련주가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2월 중으로 반등 시 전량 매도 대응 예정이다. 거래 정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반등 구간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전량 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 날도 자, 삼부토건 어쩌고 저쩌고 뭐 계엄령 선포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탄핵이 되면 가장 먼저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넘어서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보유 물량 정리하셔야 된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정리하시는 게 맞지만 손절이 너무 힘들다면 비중 축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2월 5일날 이때는 아예 영상 썸네일에다가 탄핵 안 팔면 쪽박찹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도 올려드렸었어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최대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이 12월 달에 이 의견 거절, 상장 폐지, 거래 정지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었죠. 이미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럼 요번에 이 감사 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감사 보고서가 4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지연에 따른 뭐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삼부토건이. 왜냐하면 외부 감사에서 미완료가 되면서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부토건의 리스크를 받는 건 없어요. 다만 이 감사 보고서 결과 의견 거절이 다시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그 전에 자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날짜죠. 탄핵 선고 날짜. 이 날짜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겠고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보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 세력들이 이용을 해서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마은영 재판관 임명이 뭐 보류가 뜨지가 않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일단 보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럼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지 보류를 하는지 자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지만은 이 삼부토건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요게 추가적으로 또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또 김건희 여사 이 상설특검 자 이게 통과됐잖아요.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럼 다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삼부토건은 이 폭탄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 이때는 최대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 정지를 넘어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은 뭐가 남았어요? 정리매매. 이 정리매매 때 한 번 더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정리매매는요 30분 단위가예요. 단위가 호가 창만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단 가격 상승 제한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루에 뭐 50% 100%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구간 이때 최대한 정리를 하시고 이때 못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정말 상장 폐지까지 확정이 됐을 때 이 정리매매 구간에서라도 정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께서 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이 매수비다 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손실률 정말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수익률 또한 지금 이러한 구간에 단타로 올라타셨던 분들 지금은 손실이 얼마 없잖아요. 거의 보합이잖아요. 이러신 분들도 이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이 주가 시나리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주가 움직임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타점입니다. 타점. 제가 이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 나와 있습니다. 3, 9 문자를 꼭 남겨주셔서 이 소통망에서 저 김프로랑 같이 정확한 대응 좀 제대로 된 대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 뭐 실시간 대응 방법 공유해 드린다고 해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산불하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